그러니까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생각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요 지표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볼까요? 이게 오늘 블랙락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의 성장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해서 11월에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번 경기들이 다 한 10시 반, 밤 10시쯤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도 제가 짜고 있는데요. 저희도 주식 월드컵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 군단들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은 신중하고 싶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뭐 제가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MC 더 맥스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처럼 뭔데요? 요즘에 이제 상방에 대해서 잠시만 안녕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노래인데요. 잠시만 안녕을 노래방에서 부르시지는 않죠. 거의 힘들어요. 원래 이수분 그 노래는 그렇더라고요. 그 감히 어딜 따라해 뭐 이런 풍이라서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잠시만 안녕을 상방은 잠시만 안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돌아올 것 같아요. 다시 상방으로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는 제가 또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아직 한 발 남았어요.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아서 그것만 확인하고 제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온다.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방으로. 그래서 내가 잠시라도 상방을 외친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네. 강세론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호를 바꿀 잠상 황주명입니다. 네. 잠시만 상방이고요. 네. 이제 걱정될 거는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PF.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나라 지금 부실, 네. PF 부실. 근데 그거가 주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악재는 다 반영됐고 최근에 살짝 튀어 올라온 게 PF입니다. 근데 그것도 크게 주시장을 휘둘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최근에 이제 앞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도 그래서 그런데 증시는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지금 외국인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라도 상방이다. 네, 저번 한 2주 전부터 제가 외국인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환차익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왜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 지금 외국인들이 1등 공신이라니까요. 네, 첫 번째는 5월부터 사실은 유럽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단기 자금도 있고 장기 자금도 있는데 장기 자금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관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회사 가치 평가가 지금 환율이랑 이런 거 괜찮을 때 1,900포인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하면 다 내려왔다라고 보는 싸다. 부분이 있어서 한국 증시. 싸다. 네,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명의 감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선수로 참여한 이어진 씨가 개인 사정으로 아마도 한 주 정도 방송을 쉬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선수죠. 단타 전문, 총매매 전문, 싱어송라이터 섹시 도코. 도코입니다. 되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촉매매죠. 촉매매 전문가 도코입니다. 네. 우리 도코가요. 앞서 그 노래 저희 시작할 때 그 로고송 있잖아요. 네. 목돈연구소. 네, 의 맞습니다. 주인공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되나요? 지금은 그 목소리가 안 나오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 조금 더 좀 허스키해지긴 했는데 네, 그땐 조금 더 젊을 때 불렀으니까 네, 지금이 제일 맞습니다. 젊다. 예. 네. 여러분들 곳곳에 저희를 듣다 보시면 나오는 모든 목소리 중간중간 음악의 그 노래 소리는 다 우리 도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도코 너무나 감사한데요. 좀 촉매매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며칠 사이 또 조금 올랐잖아요, 주식이. 네. 그래가지고 조금은 촉이 살짝 안 좋아진 상태긴 한데 네. 지금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떨어진다 주식은. 네,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오, 도코도 한 발 남았다. 문서진 대표도 한 발 남았다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쪽으로요. 네. 조금 있다가 그 한 발이 뭔지를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화면도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주린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들어볼까요?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경기 규칙 말씀드렸고요. 지금 소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빅스의 달인이죠. 도코 수익률 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빅스를 가지고 있었고 백주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조금 더 오르면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수익이 너무 안 나섰어요. 한 630원 막 3천 몇백 원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하루 정도 더 가지고 있으려고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조금 떨어져가지고 네. 마이너스 0.34%로 이제 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0.01%인데 이제 현금은 한 102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사실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추매를 조금 해놓은. 아, 이제 네. 드디어 저 현금 출동하나요? 아, 예, 이제 저거 이제 조금씩 이제 써야죠. 이제 현금 박치기로. 컷은 왜 안 해요? 일단은 지금 빅스의 시장성 자체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아주 좋다. 하고요. 네. 한번 폭포가 한번 흘렀기 때문에 네. 이 폭포에서 지금 이제 서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시장이 이대로는 못 오르고 한번 떨어진다. 네, 그렇죠. 네. 사람은 제일 기분이 좋을 때 한번 울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직전에. 네, 그 직전에. 그때까지 빅스를 노리고 그때 저는 빠져나온다. 그때 한번 먹고 이제 슥 이제 빠져서 또 이제 또 살 거를 생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코도 한 발 남았다. 한 번에 악재가 있다. 조금 있다가 문서진 대표도 앞서 한 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크게 뭘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전데요. 여러분들 제 수익률을 보시면은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와 오 마이 갓. 코덱스 은선물 모두 지금 뭐 나름 화려한 수익률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현금을 이게 현금이 잘못 나왔네요. 이게 제가 그 매도를 해가지고 한 10만 원대 넘게 지금 현금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일부 매도를 해서 그래서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1.62%고 이제 10만 한 17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저걸 가지고 또 여기서 어떻게 물을 탈지 저 둘을 아니면은 저의 최애 종목 신재생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ETF로 다시 시작을 할지를 이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200만 원 대비 저의 수익률은 1.62%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여진님이 지금 개인 사정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역시 매매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두고 있었고요. 역시 은선물 같이 살아났고요. 레버리지도 살아났고 반면에 달러 특히 글로벌 저 플랫폼 관련한 주식들이 여전히 좀 수익. 그래도 이거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지난주는 인버스트. 이게 마이너스 한 7% 정도까지 갔는데 맞아요. 지금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예. 확실히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예. 저 두 개가 여진 씨가 비중이 커요. 네. 달러하고 저 글로벌 플랫폼이. 그래서 저기에서 선방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여진님의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58. 그래서 이번 라운드 1위는 저 플러스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3. 2위가 도코 0.01 마이너스 이여진님 마이너스 7.58%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들어볼 텐데요. 앞서 문서진 대표가
한 발 남았다. 한 번에 악재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한 번에 통과 의뢰가 남았다라고 했는데 뭡니까? 먼저 좀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뭐 저희가 오늘 한마디는 이제 아직 한 발 남았다인데 이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잠시 그 상방을 좀 이제 걷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신중론자로 갔다가 네.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8월 CPI 지표를 보고 나서부터 제가 좀 그때부터 신중론으로 바뀌었다가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제가 네.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블라드 총재 머리 스타일이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듣고 네. 이거 좀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 국채 바이백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국채 시장 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고 연준은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너무 속도감 있게 올리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나 뭐 미국 이외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연준은 전혀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해서 미국 내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선회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재무부가 그러니까 미국채 채권 바이백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날 블라드 총재가 5%까지는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기준금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스 최종 금리를 그만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블라드 총재는 항상 연준 내에서 가장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선행성을 띠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조만간에 뭔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은 75bp를 인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할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그냥 월스트리트 기사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쓴 기자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연핵관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의 핵심 관계자. 네. 그러니까 항상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전환이 있을 때마다 이분을 통해서 먼저 약간 시장의 반응을 봐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에게 슬쩍 이제 이걸 정보를 흘리고 그걸 기사를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스탠스를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가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쓴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러면 연준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변화를 한다. 피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건 어쨌든 결국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물론 이게 단기 랠리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일지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되겠지만 확실하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마지막 한 발은 그게 그겁니다. 뭡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뭐 도코님 항상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까? 하는데 중요합니다. 어, 이번 주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군요. 예.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중요하죠. 뭐 다음 근데, 주가 FOMC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11월 FOMC는 사실상 이미 다 예상되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나쁘지만 않게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고비를 넘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시장은 쭉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의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다시 찬물이 끼얹겠죠. 다시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생각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요 지표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볼까요? 이게 오늘 블랙락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 있었던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갔냐라는 네. 부분인데 이제 1년 차 때 그냥 조금 올랐다. 2년 차 때 약간 좀 횡보하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3년 차 때 확 올라갑니다. 중간 선거 이후부터. 미국 대통령이 항상 그런 패턴이죠. 네,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 조금 씁쓸함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중간 선거 이후에 오르는 거. 이유는 그거거든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번에 그러니까 양원을 각각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나눠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과 즉 민주당이. 그럼 이 말은 어떤 정책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정치가 경기와 관련 경제적인 관련 부분에 간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장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를 만들 만한 정책은 다 통과가 됐어요.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양책은 다 통과됐고 이제 남아 있는 법안은 뭐냐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빅테크 규제 관련 법안인데 이게 만약에 상원과 하원이 나눠지면 이거 통과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엔 매우 합리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금요일 날 설명 좀 드리겠지만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할 때 수치적으로도 내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P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할 때 P는 D1 나누기 R-G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내일 금요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걸로 봤을 때도 내년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번만 잘 넘기면 제가 보기엔 흐름 좋다. 연준의 통화 정책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만 안녕했던 상반응을 이제는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마지막 한 방이 좀 약한데요. 실적이라고요. 애플 실적 목요일 날 나오나요? 오늘 나오나요? 네. 아니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네, 알파벳이 구글이고.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랑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실적이 나오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아무리 금리를 바꿔도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네 하면 사실 주가 자체는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만 실적이 크게만 부서지지 않으면 네.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발목을 잡힌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생각보다 드라이브를 못 걸었거든요. 예. 그러면 약간 애매해서 근데 이것만 풀리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강세론으로 저는 전환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021, 22, 23, 24 그 표를 봤는데 그 표는요 이게 패턴을 돌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지수를 말하는 건 그래서 아닙니다. 2023, 24가 저렇게 된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친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 대통령의 재임 4년을 볼 때 항상 3년차, 4년차의 주가가 날랐다.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신 거고요. 자, 다음은 황주병 대표.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주식은 스트레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정말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항상 주가는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건데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스트레스는 다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 떨어진다고 할 때가 갈 때다. 다 올라간다 할 때가 또 떨어지는 때고요. 네. 그 코스피를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달러 기준으로 이제 1,90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1,900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이. 1,900 왔습니다. 달러로 전환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달러가 1,300원이 넘으면서부터 매도를 멈췄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원래 달러는 다시 1,200원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300원 이상부터는 사실은 과하다라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음 자료 상황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이제 그 가치 평가를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 1,300원 넘는 구간에서 매수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300원만 넘으면 순매수 포지션이 잡히는 것이 사실 통계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환율 1,300원일 땐 네. 무조건 들어온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보다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대만이나 뭐 중국 이런 쪽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견조한 이유인데 그 견조한 이유를 보니까 좋아하시는 이제 모빌리티 쪽과 그다음에 그 IT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IT 겨울은 언제 오는가라고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외국인들이 그때 싹 걷어갔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순매수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고 채권적인 차이에서도 크게 무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2,200포인트 정도에서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2차전지 쪽. 그러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에 대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3번이 왔을 때 이번 위기의 타겟책은 딱 한마디 말씀드렸었거든요. 결국은 실적이다. 그리고 신사업이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과 다른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셀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보셔도 저는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느 순간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천연가스 하방 외쳤잖아요. 5불 됐습니다. 5달러 됐고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빠졌고 그럼 이제 딱 하나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 미사일은 안 쏠 것 같거든요. 미사일 수락률은 저는 5% 안쪽인데 딱 하나가 그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그 채권 시장의 위기. 네. 네.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브릿지도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브릿지라는 거는 인허가 받기 전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것이 좀 선반영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됐거냐 할 때 주시장에서는 지금 50조 지금 긴급 투입됐잖아요. 레고 그쪽 관련해서는 네. 너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분명히 상방을 가는데 막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주시장에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코 지금 두 분이 모두 상방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서진 대표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른다 쪽이네. 이제 연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도코 좀 어떡해요? 약간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여튼간에 연준이든 이렇게 뭔가 네. 그 나쁜 거를 해결하려고 어떤 결과 발표나 어떤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사로 내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좀 더 원초적으로 맞죠. 원인론으로 갔을 때는 나쁘다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일단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항상 그 네. 대신 선행을 하잖아요. 아.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식이 빠졌는데 그 아하. 문제를 이제 노출시키고 해결을 하면 그거를 반등은 하니까. 아. 시장이랑 항상 그래서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킹 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주린이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도코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뭔 상승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늘 네. 중요하고 늘 이제 시장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이게 1, 2, 3, 4년의 그 주기가 있듯이 그 일주일의 주기가 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둘은 상방을 외치지만 우리 도코는 좀 꿋꿋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온고잉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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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